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정입니다. 알고 보면 쉽고 재미있는 테크놀로지 이야기 티타임 저와 함께 출발하십니다. 테크놀로지 회사가 의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애플은 여기서 한 수 더 뜬 게 수익 때문에 할 것이다. 차 기자님 같으면은 애플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삼성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뭐야? 우버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을 겪으면서 많이 홍보가 됐죠. 역홍보가 됐죠. 그렇네요. 결국 남 좋은 일을 그렇죠. 다다닥쳐라는 닥쳐. 저는 콰이키 닥쳐라는 참. 지금 당황스럽네요. 예. 네, 트렌드 데이트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입술이 떨리고 있어요, 지금. 대답이 뭐. 네, 오늘의 티. 최근 들어서 이 의료 분야와 IT 분야의 융합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뭐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기기가 들어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IT 회사들이 이 헬스 쪽에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지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그 의료와 IT의 융합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IT 기술이 의료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의료 IT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주로 이제 의무 기록이라든지 디지털화를 하면서 병원들이 똑똑해져. 이게 아마 처음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뭐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들이 간단하게 스마트폰하고 연동하게 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모바일 헬스라고 부르는데 예.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그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단순하게 예전에 그 당뇨 를 체크할 때 그냥 기계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딱 대면 그렇죠. 체크해 주는 거 이 정도이겠거니라고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더 많이 확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혈당기라 그러죠. 그런 예, 거를. 요즘엔 스마트폰에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혈압을 갖다가 측정한 것이 스마트폰에 바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의료기기가 간단하게 그 스마트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종류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교육 같은 것도 해요. 그 우리가 CPR 교육 받아보셨어요? 그게 그냥 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이제 센서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진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교육. 그다음에 뭐 저도 지금 뭐 이렇게 가끔 차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로 이제 심박을 측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이 됐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는 일부긴 합니다만 이렇게 간병하려고 돌아다니는 로봇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일종의 IT로 융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3D 프린터로 뭐 인공 장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네네. 실제로 뭐 적용시켰다. 네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뭐 씌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3D 스캔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떠가지고 프린팅을 한 다음에 집어넣는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재활이나 성형외과 수술이라든지 정형외과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 집어넣는 것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봅니다만 수술할 때 뭐 미세한 그 로봇 팔 같은 네네. 것들이 나와서 또 그걸 조정하는 거. 네네네. 그것도 결국 테크놀로지죠. 그렇죠. 그건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다빈치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간의 손보다 손떨림이 적고 아주 자세한 360도 터닝이 가능하니까 미세한 수술이 되게 쉽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수술 로봇 같은 것도 접목이 되고 있죠. 이제 이런 IT가 접목된 의료 서비스 크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그 의료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그 접근성에 대한 게 접근성, 있고요. 그 다음에 질에 대한 게 있고요. 의료의 질,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원격 의료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의료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방문해야 되니까 어려웠는데 그런 걸 되게 쉽게 해주는 기술이잖아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의 건강을 체크를 했다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의사들이 보고서 이렇게 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건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고요.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무슨 뭐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판독을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해당되는 의료 서비스가 또 좋아지잖아요. 이건 질을 갖다가 크게 높이는 뭐 이런 종류지 않습니까?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나 서비스가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은 IT 그리고 테크놀로지 회사가 의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 시장이 굉장히 커요. OECD 평균이 거의 10% 육박을 하고 있고요. GDP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제일 빨리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거의 한 18% 가까이 돼요. 돈 벌어가지고 5분의 1이 무조건 의료비로 나가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가장 크게 좀 비용이 덜 하면서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IT 기술이거든요. 사회에서의 필요성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서비스를 했었던 곳이 아니라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IT 기술을 제공을 했더니 블루오션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누구나 욕심을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군요. 삼성, 네. 샤오미, 특히 애플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뭔가 자꾸 지금 이쪽과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삼성과 샤오미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언제나 어떤 기능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뭐 갤럭시 S6다 그러면 이 제품 판매를 늘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어라든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내놓으면서 제조사니까 제조를 좀 늘리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건강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샤오미도 사실 제조사하고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니까 뭐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아예 굉장히 저렴한 뭐 그 소비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건강 디바이스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미밴드 뭐 이런 거 굉장히 싸요, 그거.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막 뿌리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많이 차게 해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결국에는 건강 관련된 많은 걸 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근데 문제는요. 애플인데 애플이 최근에 전략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뭐 헬스킷 또는 리서치킷 뭐 이런 거에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부분을 보시면은 반도체에서 건강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칩 형태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 홈헬스케어라고 부르는데 집에서 진단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데 애플은 여기서 한 수 더 뜬 게 아이폰을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강 의료보험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건드려보자는 접근을 한 겁니다. 애플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디바이스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여러 병원들하고 연결하고 보험회사랑 또 제휴를 맺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 시스템 있잖아요. 내 보험 아이디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든지 나를 그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헬스킷이 해주는 역할인데 또 이제 리서치 키트라는 것도 발표를 했는데 연구 같은 거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용이 결국엔 의료비로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런 리서치를 도와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감소를 시키고 당면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 연구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해소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 베니핏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아니 거죠. 그러면 애플이 이걸 왜 하냐 이건데. 그러니까 뭐 수익 때문에 할 것이다. 미래에 이제 거둬들여질 돈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헬스키트를 이렇게 접목한 그런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리서치 키트를 접목한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차 기자님 같으면은 이런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애플의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삼성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애플 거 사야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더 많아지잖아요. 당장의 리서치 키트나 헬스킷 때문에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애플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작업들, 그런 프로젝트들이 의료 쪽에서 본다면
뭐 혁신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게 구글도 보면은 구글 피트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놓은 걸 보면은 의료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숙제를 안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근데 애플은 과감하게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뭐 최근에는 뭐 IBM 그 왓슨 인공지능 네. 시스템 뭐 또 이 친구가 또 뭘 분석해서 막 뭔가를 제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고 가야 할까 안 할까 뭐 이런 게 결국 치료나 이런 건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사람이 결정을 예. 하죠. 그 왓슨 같은 경우에도 유수의 암센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뭐 여러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전문의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술한테 맡길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 요즘 사이버 나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암 치료하는 건데 이 컴퓨터가 전부 계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팔이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20-30분 만에 세션 하나가 끝나요. 예. 그러니까 환자도 훨씬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 숫자도 적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버 나이프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치료 방사선과 의사는 있어야 되고 그럼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만 과거만큼 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는 않고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는 있고 효율적이 된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네네. 어디가 아프다고만 하면 딱 들어가면 알아서 쫙 하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거 듣는데 나오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래. 엘리시움에서 봤던 그런 종류의 기술들이 하나둘씩 아마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에 들어올 때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게 공공재자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비용이 들고 공공성을 해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도입하기가 어렵겠죠. 다만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의료는 이랬어 이런 선입견은 빨리 깨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좋긴 한데 다양한 혁신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참 의료와 테크놀로지의 융합 일단 고민거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이번 주 IT 감각을 더해줄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은 주춤하지만 성장하는 무언가가 있다? 뭐야? 테크크런치가 인용 보도한 디지캐피털의 자료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 시장이 오는 2018년까지 8,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한 자릿수 성장세로 돌아섰고 모바일 네트워크 역시 다소 주춤하다는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선 인터넷은 여전히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무선 인터넷 성장에는 모바일 커머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는 아시아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구매한 만큼 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는 쓸 만큼 쓸 무선 인터넷 시장이 오는 걸까요? 펜텍이 법정 관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전 임직원이 고용 승계를 포기하는 등 매각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으나 펜텍의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회사를 유지할 운영 자금도 동인한 상태로 법원은 조만간 펜텍의 기업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펜텍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지만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사실상 서비스 운영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소식인데요. 벤처신화 펜텍,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정보기술 사업 5건을 유비쿼터스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고 특히 공유지 불법 점유 단속에 무인기, 즉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 제한된 인력으로도 관할 지역 내 토지 사용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드론으로 산업단지 내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사업도 선정됐습니다.
행자부는 2년 동안 지원 성과를 검증하고 우수한 서비스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드론의 활용 정말 끝이 없는데요. 그나저나 전기줄에 드론이 걸리면 어떡하죠?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요금제별로는 가입자 중 57%가 3만 원대에 가입했고 28%는 29,9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는데요. 이 속도라면 올해 안에 2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알뜰폰에 도입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한 건 과연 이들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기분 탓인 건가요? 상상하던 IT의 모든 것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은 테크수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유재석 그리고 남혜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혜연 기자는 테크수다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네. 남혜연 기자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콜택시 앱이죠. 자, 택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다음 카카오가 이제 3월부터 시작했던 카카오 택시가 SK 플래닛에서 이제 4월에 이에 디지스가 출시됐습니다. 티맵 택시 100기사라는 택시가 있습니다. 이건 100기사? 네, 스타트업 내비게이션 김기사 말고? 네, 100기사. 그리고 이제 이지 택시라는 앱인데요. 이지 택시? 네, 이 브라질에서 나왔던 서비스고요. 2012년도에.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리모 택시라는 앱이 있습니다. 리모? 네. 또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저희 그 티머니 아시죠? 교통카드. 교통카드죠? 네. 거기서 이제 티머니 택시라는 앱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우버까지 포함했으면 7개가 돼야 되는데 우버는 갔죠? 우버 일반 택시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완전히 간 게 아니군요. 아직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런 택시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다 비슷한 개념인 거죠? 보통 전화로 콜택시를 많이들 불렀었잖아요. 네. 이걸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는 거고요. 승객이랑 그 차량은 GPS로 위치를 정보를 전송을 해서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차량을 배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자, 근데 그나저나 말이죠.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우버가 한국에서 그 영업을 사실상 많이 못하고 있는 시점이고 예. 우버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을 겪으면서 많이 홍보가 됐죠. 역홍보가 됐죠. 그러네요. 결국 남 좋은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사님들이나 승객들이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된 거고요. 아하. 이 시점에 그 빈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 빈 공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던가 혹은 그 서비스를 경험해 본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무료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료죠. 아직까지는 겁니까? 알 수 그러면 없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금 현재 수익 기반이 뭔가요? 수익 기반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사들한테서 받는 그 콜비는 무료 정체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업체들 입장에서는 승객보다 기사 모집이 더 큰 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콜택시 앱을 불렀는데 주변에 차가 없으면 배차가 안 되면 그 앱을 다시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기사와의 이 소통 관계가 더 우선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보는 건 주수익은 이런 수수료보다는 O2O 서비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승객이 가다가 그 승객이 내리는 시점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때 맞춰서 뭐 홍대에서 내리면 홍대 인근의 맛집에 쿠폰을 쏴준다던가. 참, 예, 참 머리 잘 쓰네. 지금 들어온 업체들을 잘 보면 카카오나 예. 다음 카카오나 아니면 SK 플래닛이죠. 보면은 결제 서비스나 지갑 서비스를 모두 갖고 있고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다음 카카오 주수입원인 모바일 게임의 그 매출이 많이 좀 하락세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오토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택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어떻게 보면 택시 중개 서비스인데 이게 그리고 국내만 이렇게 난리냐? 중국 같은 경우 현재
그 택시 앱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숫자가 1억 5천만 명. 대표적으로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를 예. 꽉 쥐고 있는 회사죠. 거기서 이제 다다다처라는 닥쳐. 다다다처. 닥치라고요? 나처. 방송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러시면 아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콰이티 나처라는 참. 콰이티라는 건 빠르게 택시를 어. 잡을 수 있다. 야, 자, 아무튼 그래요. 중국에서는 자,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예. 이제. 결국은 IT를 기반으로 한 회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IT 회사들이 이 택시, 이른바 이제 교통, 네. 운송 이쪽의 비즈니스도 그냥 다 들어가는 대놓고 거죠. 그냥 네. 진출한다. 결국은 이제 모바일 시대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앱을 쓰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앱 쪽에서 주도권을 가진 업체들이 이걸로 또 돈벌이 할 것들을 찾고 있는 어허,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말이죠. 남혜영 기자가 체험한 게 뭐죠? 출근했어요라고 스타트업에 하루 출근을 해서 그 아하. 스타트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렇구나. 코너를 이제 겨우 2회째 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2회째? 예, 두 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간 곳이 이제 리모트 택시로 출근을 해가지고 좀 체험을 했거든요. 예. 콜이 왔지요, 기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탑승 완료 누르고요. 예. 목적지로 이제 출발하죠. 예,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택시 앱 통해서 손님들의 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나요? 배차 요청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여러 회사에. 좀 내가 편리하게 예예예. 좀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한테 바로 앱을 받고 네네. 출발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일 택시 보조기사입니다. 혹시 콜택시 앱 많이 사용해 보셨었어요? 서너 번 사용했고요. 써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딸이나 예. 저는 기가 갈 때는 불안한 점이 있어서 가급적 리모트시 안심이 돼서 안심 기가 차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쓰시는 앱 택시 앱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쓰는 게 5개에서 6개 정도 되죠. 어느 게 콜이 제일 많이 들어나요? 지금 콜이 리모하고 예. 카카오가 최고 많아요. 승객분들 반응은 어때요? 승객들 반응도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탈차가 내 스마트폰에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게 다 보이니까 참 편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시게끔 해달라고 이제 부탁도 많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 네, 이게 회사요. 중개회사에서는 네네. 그 시간에 뭐 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택시기사 모집이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거 스마트폰으로 쓰는 콜택시 앱인데요. 무료예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멘트를 직접 그래요? 영업을 뛰는 거죠. 네네. 카카오 택시는 이미 카카오톡을 맞아요. 3천만 명 이상이 깔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뭐 특별히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은 네네.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 기자 그래서 한번 체험을 했더니 네네. 뭐 어떤 걸로 좀 정리가 가능합니까? 느낌. 일단은 기사님들 사이에서 콜택시 앱이라는 것이 조금씩 인지도를 많이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매출이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확실히 좀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사들이 떠난 자리를 택시 기사들이 들어오고 있다. 예. 뭐 그렇게 맞아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스타트업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이별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 이별 택시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고성능 와우. 블루투스 스피커 티타임에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 춤도 춰요. 네, 춤도 춰요. 네. 춤을 추네요. 춤도 춥니다. 춤도 춥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춤을 춥니다. 이런 거 찍어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움직입니다.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찍고 있습니까? 네. 스피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무슨 상관이지 여쭤보려고. 이 노래 제목이 뭐죠? 택시입니다.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소녀시대가 부른 미스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음악이 나갈지 엔진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춤을 추는 스피커에서 미스터 택시가 음악이 나왔다는 거. 그 경험 있습니까? 콩택시 앱을 제가 체험하는 경험을 취재를 했는데요. 최근에 네. 그때 기사님들 아니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스마트폰 앱을 깔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깨끗하냐고 했더니 너무 취객은 스마트폰으로 택시 앱을 조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 취객, 혹은 집을 못 찾을 정도의 취객이라거나. 예. 택시가 왔나요? 이번 주 티타임 심의가 이제 완료됐다라는 심의위원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깨알같이 또 택시 운전 알고. 굉장히 그 말을 잘하고 유재석 기자가 그동안 여러 번 출연했는데 더 잘하십니다. 네, 어쩌면 다시는 출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여기 나왔다면 뭐 기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저 얼굴 안 빨게요. 안 빨겠습니다. 안 빨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다 나갈 겁니다. 다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티타임 많이 안 봐요. 자. 어디까지 했죠? 술 얘기. 술 얘기입니까? 그렇군요. 수익 모델 얘기했나요? 네, 수익 모델 얘기했죠. 갑자기 제가 지금 놓쳤어요. 자, 중국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 할까요? 알리바바 마윈 회장에게 중국어로 한번 해주십시오. 마윈, 你准备了那个快递打车怎么样？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윈 너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다칩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윈한테 이런 걸 물었어요.快递打车라는 서비스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물었어요? 물었어. 그럼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답변을 답변을 꼭 좀 해달라고. 我希望你回复的那个刚刚我那个问你的那个内容，好吗？ 하면 되고. 마지막 니 하오마입니까? 하오마는 이제 뒤에 붙이는. 정말 자, 이별 택시 그 가사가 말이죠. 슬프죠. 그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슬픈데 이 운전하는 기사님에게 아저씨 이 택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듣고 있다가 뿜었어요. 무슨 이런 식으로 가사가 다 있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카카오 택시는 목적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못합니다. 없죠. 보십시오. 건너편에 네가 서두르길 택시를 잡고 있어. 앱으로 불러볼게요. 네, 티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트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럼 데이트와 관련된 그런 앱입니까? 예, 첫 번째가? 맞습니다. 데이팅 앱이에요. 틴더라는 앱입니다. 틴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팅 앱이랑 마찬가지로 매치메이킹 방식인데요. 주변에 있는 이성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주변 몇 킬로까지 내가 커버하겠다, 몇 세까지 커버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우리 스와이프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평가를 하고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 그러면 매칭을 시켜서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유독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독성 있는 UI랄까요? 계속해서 이걸 하게 만드는 직관적이고 굉장히 간단하고 마치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넌 아니야, 넌 괜찮아, 넌 아니야, 난 괜찮아.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가입을 오로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일단 페이스북이 굉장히 오픈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굉장히 실명 위주로 하죠, 보통.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터링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소개한 걸 보면 네네.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공간에서도 뭔가 이 앱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라면 가능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지금 190여 개국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600만 건의 연결이 성사되고 있답니다. 하루 평균. 연결은 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만나는지 아니면 실제로 뭐 연애를 하는지 결혼으로 가는지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확률은 낮고요. 써보셨어요? 저는 이제 직업
적인 면 때문에 예. 이런 걸 정말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되는 만나봤어요? 그런 상황이죠. 예? 만나봤어요? 아니요, 만나보진 않죠.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연락은 해봤고 연락은 아니고 그냥 채팅 정도? 채팅 정도. 입술이 떨리고 있어요 네, 지금. 대답이 예. 뭐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까? 공동 창업자가 얼마 전에 저희 이태원에 있는 라운지바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공식으로 한국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그 아이템이 참 이 티타임에서 소개된다라는 게 조금 좀 아쉽네요. 제가 절대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한번 그냥 생각만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이템. 예, 두 번째 아이템은 사실 요즘에 오토 서비스들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나왔나 싶은 아이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뭡니까? 더플이라는 아이템인데요. 더플. 이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여행 가방을 아예 짐까지 챙겨서 직접 싸주고 그 여행지까지 직접 보내주고 호텔에서 프론트에서 그 러기지를 받고 다시 이제 집에 갈 때도 다시 그냥 홀몸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행 가방을 우리 집에 와서 싸준다는 얘기예요? 뭐 싸준다기보다도 네. 내가 이제 가입을 하면요 수트케이스 가방 큰 거를 주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다 내가 여행 갈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거하러 와요. 수거하러 와서 가져가서 자기네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여행을 갈 때가 되면 스케줄을 이제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옷들을 이번에 챙겨갈지를 이제 드래깅 해가지고 다 이렇게 챙겨놓을 수 있습니다. 뭐 수속을 밟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기는 러기지 없이 그냥 홀몸으로 가고 그다음에 호텔 체크인 하면은 거기서 프런트에서 직원이 너한테 온 게 있다 이러고 그걸 받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그냥 가고 그거는 이제 직원이 와서 찾아가고요. 분실하면 책임져 줍니까? 그런 건 당연히 책임져 주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러기지 클레임 할 때 예. 짐 받을 때 분실하지 않을까 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러기지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걔네가 예. 창고에서 한 달에 일단 10불이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행 한 번 갈 때마다 왕복 트립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0불 정도를 10만 원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는 거는 정말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네. 트립으로. 예. 그분들은 심지어 어떻게 말한다면 저거 다시 짐 풀기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타겟이죠, 그 사람.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영상에 시계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로고가 누구나 알만한 고가의 시계 브랜드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게 타겟층이 약간 럭셔리층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해외를 자주 나가는 분들에게 예. 더 유용할 것 같다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아이템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거죠. 사실. 뭡니까? 그러니까 오토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이런 것까지 나왔네 하는 정말 이런 것까지 나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엉뚱한 아이템 가져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타임 오늘은 의료와 IT의 융합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IT를 보면 미래가 보이긴 합니다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시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